가까운 미래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컵의 가치가 금 한 돈의 몸값을 뛰어넘어 인류의 생존을 결정지을 가장 귀한 자산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적 가뭄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블루 골드, 즉 물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2030년이면 지구상의 물 수요가 공급을 무려 40%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죠. 이 거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 마시는 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땅 위에 짓던 거대한 담수화 공장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받아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이동식 담수화 선박이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전 세계 수주 물량을 싹쓸이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조선업이 왜 단순한 배 만드는 단계를 넘어 바다 위의 물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가 우리의 주식 계좌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알던 담수화 공장의 상식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은 해안가의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육상 담수화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입니다. 육상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과 송전탑을 설치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초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보다 물 수요가 줄어들거나 국가 경제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야심작이었던 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최근 대규모 터널 공사와 인프라 계약이 해지된 배경에도 이런 고정식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유지비 부담과 현금 유동성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둘째는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바닷물에서 담수를 뽑아내고 나면 소금기가 극도로 농축된 짠물, 즉 염수가 남습니다. 육상 공장은 이걸 연안 바다에 그대로 쏟아붓는데 이 염수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으면서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담수화 공장 주변 바다에서 수백억 마리의 해양 생물이 사멸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는 국제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안보 리스크입니다. 고정된 국가기관 시설은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1순위 타격 목표가 됩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한 방에 도시 전체의 식수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중동 국가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난관을 단번에 해결하며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담수화 선박입니다. 이 배는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물을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조선소에서 미리 만들어 가기 때문에 건설 기간은 수개월로 단축되고 환경 오염 우려가 있으면 깊은 외해로 나가 염수를 넓게 분산 배출하면 그만입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그냥 닻을 올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거대 정수기이자 생존 요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는 유독 한국 조선소에 이 배를 만들어달라고 줄을 서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만이 가진 세 가지 독보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40년간 축적된 담수화 공정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우리에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세계 최고의 담수화 설비 기업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중동 바닥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특히 물 1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을 과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역삼투압 RO 기술력은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설비 납품을 넘어
운영 데이터까지 분석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담수화 솔루션까지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세계 최강의 해양 플랜트 건조 능력입니다. 담수화 설비를 배 위에 얹는 것은 단순히 짐을 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파도가 9m씩 치는 거친 바다 위에서도 미세한 필터들이 오차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 수조원대 FLNG, 즉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를 만들며 쌓아온 흔들림 제어 기술과 극저온 에너지 관리 능력이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일본은 필터 부품은 잘 만들지만 이런 거대 플랫폼을 설계할 능력이 부족하고, 중국은 배는 크게 만들지만 정밀한 공정 제어 기술에서 한국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최근 한국조선업이 보여주는 수익 중심의 선별수주 전략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조선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은 10조 원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과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담수와 선박처럼 일반 상선보다 수익성이 5배 이상 높은 초고 부가가치 선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담수화 과정에서 버려지던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까지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수 담수화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농축염수에서 마그네슘, 리튬, 탄산칼슘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짠물에서 마그네슘을 뽑아내 배터리 소재로 팔고 남은 찌꺼기는 건축 내장재로 재활용합니다. 이제 담수화 선박은 단순히 물만 파는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이동식 광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의 자산시장에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주를 배 만드는 회사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조선사들은 글로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이 한국 조선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박의 가치는 확실하고 물에 대한 인류의 수요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블루골드 혁명이 우리의 실생활과 주머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배가 잘 팔린다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와 물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최근 한국 조선사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담수화 선박은 더 이상 벙커CU 같은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선체 외벽에 투명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선박용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을 탑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면서 무한한 해상 에너지를 사용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탄소세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이 배들은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결국 한국산 담수화 선박이 보급될수록 전 세계 물값이 안정되고, 이는 곧 인류의 생존 비용을 낮추는 거대한 공공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글로벌 식량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마다 채소값이나 고기값이 무섭게 오르는 거 체감하시죠? 이 모든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면 결국 농업용수 부족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작물이 마르고 사료값이 뛰니 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법입니다. 한국의 담수화 선박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호주의 척박한 해안에 투입되어 저렴한 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식량 공급망 전체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우리네 식탁 물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는 셈입니다. 셋째는 조선 기자재 산업의 폭발적인 낙수 효과입니다. 담수화 선박 한 척의 가격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건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을 만드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함께 비상한다는 뜻입니다. 특수 합금 밸브, 초고압 펌프, 나노 단위의 역삼투막 필터, 그리고 배 전체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AI 시스템까지
경남과 전남의 조선소 인근 공단들은 지금 일감이 없어서 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수백 %씩 폭증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주가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다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강력한 위협은 역시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살포하며 한국의 기술을 베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수와 선박은 단순히 덩치만 크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만 개의 센서가 바닷물의 염도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가 1초에 수천 번씩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 최적의 운전 모드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가상 공간에서 배를 수천 번 시뮬레이션하고 오차를 수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국이 껍데기는 흉내 낼 수 있어도 40년 넘게 쌓아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교한 운영 노하우까지 따라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변동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담수와 선박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들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수주 일정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이 잦아질수록 공격받기 쉬운 육상시설보다는 언제든 이동 가능한 선박형 담수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위기가 곧 한국 조선업에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산업의 호황을 넘어선 대변혁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물이라는 자원을 누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느냐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전 척박한 중동 사막에서 땀 흘려 일궈냈던 건설 신화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IT와 조선 기술이 결합한 블루 골드 신화로 화려하게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이제는 물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대한 진화는 이제 막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한국조선사가 담수화 선박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단순히 기업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넘어 우리가 인류의 미래 생명줄을 쥐기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루골드 시대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지식,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물처럼 맑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